대선을 12일 남겨두고 치러진 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은 비교적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표심이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주 조기 투표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7만 명을 돌파해 7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전면 대면 수업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교육국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7,453명 늘어난 872만 1,669명, 사망자는 647명이 늘어 22만 9,02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410명이 늘어 52만 7,691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3만 3,546명, 뉴저지 확진자는 739명이 늘어나 22만 9,372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16,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을 12일 남겨두고 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난장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차 토론보다는 비교적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표심이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대선토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차 토론이 말끊기와 끼어들기, 방해와 막말로 얼룩졌던 탓에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크 음소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주제별 2분씩의 각자 발언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 덕분에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지난번보다는 대체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 관련 토론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토론회가 마이크를 끄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훨씬 더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토론은 지난번보다 덜 전투적이고 덜 험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을 진행한 MBC 크리스틴 웰커의 진행에도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CNN이 토론 직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가 56%, 트럼프 대통령이 41%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3%는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더 잘했다고 평가했고 39%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주 조기 투표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번 선거가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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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린 투표 참여 캠페인. 연방하원 그레이스맹 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정치인들과 뉴욕 한인회장, 퀸즈 한인회장,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존 리우 의원은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인 목소리에 주목하는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candidates. This is about the fact that we need the Korean community to come out to vote more than ever before. More than ever before. The election day is, as usual, the first Tuesday of November, November 3rd. But as we know, we now have early voting, and that begins this Saturday, October 24th.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은 투표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투표를 했나 안 했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인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우리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주 조기 투표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고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뉴욕시 88곳의 투표소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투표소는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 미 전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4,7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대선을 12일 앞둔 시점에 이미 4년 전의 대선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대선 투표율은 19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미 전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4,779만 6,99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우편투표 3,337만 4,108명, 조기 현장투표 1,442만 2,882명으로 대선을 12일 앞두고 지난 2016년 대선에 사전투표 참여자 4,700여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민주당원이 50.9%를 차지했고 공화당원이 26.6%로 민주당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공화당 유권자들은 선거일 현장투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 세 가지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합주에서도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경합주에서는 230만 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올해 투표율이 1908년 이래 가장 높은 65%, 1억 5천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1억 3,8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7만 명을 돌파해 7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7월 24일에 7만 8,976명이었는데 거의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4,301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다가섰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7월 24일 기록한 7만 8,976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는 한동안 3만 명에서 4만 명 수준으로 잘 관리돼 왔지만 10월 들어 6만 명 수준으로 늘기 시작했고 결국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하루 동안 미국에서 감염으로 1,1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 최다치입니다. 아울러 31개 주에서는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가 최소 10%가량 늘었는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는 50만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존스홉킨스대 집계에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175만 9,700명을 기록했고 22일 4,126만 1,700명과 비교해 49만 8천여 명이 하루 사이 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약했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식품의약국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조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제조 역량을 늘리고 다음 주께는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2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FDA가 항바이러스 약물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수석 의학 책임자 멀데드 퍼시는 별도의 홈페이지 공개 서한을 통해 이 약물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더 빨리 회복하게 돕는 것으로 증명된 첫 항바이러스 약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부 제조 역량을 늘리고 외부 제조망을 확대해서 다음 주께 전 세계적으로 임상상 적절한 환자 치료에 약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성인과 12세 이상 환자를 상대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민성 반응 환자 등에게는 사용이 금지되고 투약 후 발열과 혈압 변화,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 5월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늦어도 내년 4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CBS 방송 CBS 디스모닝에 출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백신 접종 계획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날 에이자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식품의약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취약계층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층 및 의료 종사자와 응급요원에게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국민에겐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에이자 장관은 백신의 생산 속도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계획이 100% 지켜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일인 11월 3일 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뉴욕시 등이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려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뉴욕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돈줄 죄기가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전면 대응했습니다. 뉴욕시가 시애틀, 포틀랜드 시정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1일 브리핑에서 뉴욕시와 타 도시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시정부들은 뉴욕, 시애틀, 포틀랜드 등의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지출 권한과 주 지방정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이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지난 9월 초에는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뉴욕시와 포틀랜드,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경우는 총 120억 달러의 예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전면 대면 수업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교육국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과 일부 학부모들은 현재 교육국이 실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교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카운티 법원에 즉각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보렐리 의원은 현재 공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시팅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5일, 1년에 180일 학교에 등교해 교사,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감염률이 불과 0.17%로 나왔다는 점을 전면적인 학교 오픈 요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제2의 팬데믹 상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학교들의 전면적인 오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몰래카메라에 속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인 줄 모르고 여기자의 제안에 속아서 호텔 침실까지 함께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코미디 영화 보라2 제작진이 꾸민 가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여기자로서 영화 주인공 보랏의 딸 역할을 맡은 연기자는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가 끝난 뒤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침실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말했고 줄리아니 시장은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자의 손을 잡고 외모를 칭찬하기도 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침실에 간 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 보랏이 침실에 등장해 내 딸은 15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마무리됩니다. 당시 보랏의 등장에 놀란 줄리아니 전 시장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랏2 개봉에 앞서 이 장면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줄리아니 전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행동에 대해선 인터뷰가 끝난 뒤 옷에 부착된 마이크를 제거하고 셔츠를 고쳐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뷰 과정에서 전혀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치매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80대 한인 노인이 뉴욕 나눔의 집과 지역 한인 단체들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라 한국의 요양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은 쉼터에서 거주하던 83살 이광수 씨를 퀸즈 성당과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지원을 통해 2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 요양원으로 귀국 조치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 씨가 서류 미비자의 치매를 앓고 있어서 쉼터의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씨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한국의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2일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22일부터 중단됐던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의 통행료 현금 징수를 오는 2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톨부스 운영이 재개되면서 통행료 현금 지불은 물론 카풀 할인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캐시리스 요금 징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2022년 중반에는 현금 통행료 징수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홀랜드 터널은 계속 캐시리스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버스 요금이 내년 6월까지 동결됐습니다. 트랜짓 이사회는 21일 요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26억 달러 규모의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트랜짓은 코로나19 사태로 요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 동결에 대해 필머피 주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랄 선교단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제16회 미랄 추수감사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비는 개인당 $100로 모금액은 전액 장애인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됩니다. 또 물품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0만 달러로 뉴저지 미랄 선교단 웹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하루 종일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